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콜마홀딩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텐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공식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K거 기준으로 자본과 자본금 그리고 부채와 자산의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이 매년 18.3%씩 상승할 때 부채는 그보다 낮은 11.6%씩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본금의 상승률이 부채의 상승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부채와 자본이 거의 비슷한 상태였지만 2020년도에는 부채가 4,300억 원일 때 자본, 즉 지배주주 지분이 5,850억 원으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이 매년 2.1%씩 증가했다는 것은 증자를 했다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84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90, 그 다음에 92억 원, 93억 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실제 사업 보고서의 증자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전환권과 유상증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부채의 일부분을 자본으로 바꾼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당 발행가액이 31,360원이고 현재 3만원대인 것으로 보아 이 전환권 행사가액이 터무니없이 낮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전환권 행사가 기존 주주들의 그런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다행히도 그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이렇게 증가한 폭을 봤을 때 크지 않다라는 점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 그리고 TTM이라고 써 있는 것까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TTM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s라고 해서 최근 12개월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3월까지 를 기준으로 해서 그 최근 1년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1년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도 기준보다는 조금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19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소폭, 즉 0.1%의 영업이익률이 깎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까지를 기준으로 증감 K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은 매년 14%씩 상승을 했고 매출액은 13.9%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꽤나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현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만큼 실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바로바로 현금화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상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출은 높지만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누차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이 높으면 흑자 도산의 가능성이 있고 낮을수록 현금으로 받는 돈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2016년부터 2020년 그리고 최근 1년까지의 매출액과 매출채권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도에는 8.4%, 그리고 2019년도에는 11.7%, 2020년도에는 그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10.2%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1년 기준과 202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까지 매출액은 매년 14% 가까이 뛰었는데 반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그보다 높은 19%를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액의 상승률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보다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상 매출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뜻이 되고, 이는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의 합과 같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매출과 재고 자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다행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상품들을 재고 자산에 많이 쌓아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고 자산만 증가한다면 이는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한국홀마홀딩스의 재고자산 증감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6년부터 2020년 그리고 최근 1년간의 기준으로 봐도 이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점차 높을수록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이 회전율이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10%였는데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의 반토막인 5%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재고자산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의 상승률은 매년 14%였는데 재고자산은 그보다 높은 2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풀고 회수하는가를 알 수 있는 영업순환 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영업순환 주기는 재고자산의 회전기간 그리고 매출채권의 회전기간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영업순환 주기가 낮을수록 이 회전 기간이 짧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18년도에는 영업순환 주기가 41일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도에는 그보다는 높은 54일, 즉 13일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4일이 감소한 50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이 3개년에 비해서 최근 2년 동안의 영업순환 주기가 조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이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홀마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홀마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런 종속회사나 자회사들의 유형 자산은 무형 자산을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유형 자산의 추이와 무형 자산의 추이를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홀마홀딩스의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K거 기준으로 매년 15.4%의 매출액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의 상승률은 그보다 높은 16.1%로 매출액 증가율보다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의 값의 상승률은 그보다 낮은 13.1%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는 6.6%로 매년 상승해서 매출 총이익의 상승률의 반토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그보다 높은 매년 16.8%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뺀 값을 더하면 실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요. 당기순이익의 상승폭은 그보다 높은 24.9%가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 외 손익에서 계속해서 플러스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로 보면은 영업이익을 보면은 2020년도에 1,057억 원을 벌었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1,551억 원을 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5년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배당금이 2016년도에 155원, 그 다음에 185원, 195원, 195원, 그리고 2020년도 최근에 205원을 배당으로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액 자체는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배당 성향을 보면은 조금 그 추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주당 배당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 배당 성향을 일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당 수익률이 2016년도에는 0.46%였고 2020년도에는 그보다 상승한 0.79%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이는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당기순이익은 매년 25%씩 상승했던 데 반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27%씩 상승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의 상승폭이 당기순이익의 상승폭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영업의 질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를 보면은 2019년도와 다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소폭 하락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이만큼이 증가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와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정을 보면은 즉 31기가 2020년도, 2019년도, 그리고 29기가 2018년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보신 것처럼 특이하게 조정 부분에서 30기와 29기, 즉 2018년도와 2019년도와는 다르게 2020년도에 조정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감 요인으로 작용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법인세 비용인데요.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약 810억 원가량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바로 영업에서 당기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벌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29기에 비해서 30기나 31기가 훨씬 크고 이 30기에서 발생한 법인세 비용을 31기에 납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인세 비용은 어쨌든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고 이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영업활동을 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라는 것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추세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꾸준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상승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 캐시 플로우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함께 고려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캐펙스, 즉 미래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잉여 현금 흐름의 값인 FCF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면 주가도 따라서 급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국콜마홀딩스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 중에서 이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의 흐름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추이와 캐펙스의 추이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K거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27%씩 상승을 했고
캐펙스는 31%, 그리고 잉여연금 흐름은 22%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캐펙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다는 뜻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보면은 이 FCF,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캐펙스를 뺀 값이 2019년도에는 356억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324억 원으로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이제 큰 값으로 뛰어오른다면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때 큰 추이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보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고 증가 추세였지만 2020년도에는 반전을 하여 마이너스 766억 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배당과 재무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많이 갚아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이점은 2019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많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기업이 한국홀마 홀딩스가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회사 유보금이 많고 돈을 잘 버는 A사분면 회사, 또는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이제 돈을 잘 벌어서 A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은 얼마만큼의 돈으로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순이익을 발생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고, 실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선 2019년도를 살펴보면은 이 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5,570억 원이고, 그 돈으로 당기 순이익, 지배 순이익입니다. 280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ROE는 5.03%로 그냥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가 한 1%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무난한 정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특별한 아웃퍼폼을 하신 걸로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순 자산이 5,555억 원으로 소폭 감소는 했지만 당기순이익이 1,076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ROE가 거의 20%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실제 2019년도와 2020년도의 한국홀마 홀딩스의 사분면의 위치는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A 사분면의 아래쪽에 표현이 될 수가 있고, 2020년도의 한국홀마 홀딩스는 그보다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A의 끝사분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최근 5년치의 주가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주당 3750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5년간의 최고점은 2018년도 초에 주당 62,500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코로나 때 13,0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조금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등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실제 이 한국홀마 홀딩스가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갔는지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홀마 홀딩스는 최근 5년간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매년 마이너스 10%씩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닥 지수는 매년 8%씩, 코스피는 매년 10%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ROE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ROE는 다음과 같고 최근 5년간의 ROE 평균은 15.35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9년도 기준 즉 10.27%로 계산을 해본다면 적정 주가는 4만 190원으로 현재 주가인 3만 750원보다 높은 값이 적정 주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년 평균인 15.35를 대입해 보면은 6만 원대가 적정 주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 예상으로 나오는 18 정도로 보여진다면 적정 주가는 7만 440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S림으로 봤을 때는 한국콜마홀딩스가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주요 종속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사 저평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CJ나 SK와 같은 기업들의 그런 지주사 저평가가 30에서 50%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 2021년도에 ROE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7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의 반인 3만 5천 원 정도로 평가받는 것으로 지주사 저평가를 예상해 본다면 이 한국콜마홀딩스의 현재 가치보다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주당 배당액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배당 성향은 꾸준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알 수 있고요. 기업 성장성은 보면은 최근 5년간 캐펙스는 연간 31%로 돋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성은 영업 현금으로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보면은 ROE가 19년도에는 5.03, 20년도에는 19.3%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이 19년도에 비해서 소폭 약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성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이 소폭 하락한 점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1983억 원이고 회사 청산 시에도 2321억 원으로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은데요. 종속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한국콜마홀딩스의 꾸준한 배당과 상표권 사용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지만 자회사의 지속적인 IPO는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염려해야 될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콜마홀딩스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